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자, 오늘은 학습 능력의 4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 심리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학습 모델인데요. 이 원리를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운동, 음악, 프로그래밍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이든 혹은 몇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트레이더든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 네 가지 단계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능력의 네 단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능력의 네 단계 모델은 무능력에서 숙련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이 모델은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누구나 거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운전, 악기 연주,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습 능력 네 단계를 이해하면 현재 나의 학습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적용해서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배우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이해하면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능력의 네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는 자신이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 누구나 거치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무의식적 무능력 단계는 자신이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데요. 즉, 무지하고 무관심하며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 누구나 거치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네, 어린 아기가 그 앞에 자전거가 있지만 아기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죠. 당연히 타는 방법도 모르고 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죠. 예를 들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는 자전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즉, 나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이며 배우려는 의지도 필요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까요? 네, 트레이딩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차트 분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죠. 매매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그런 개념들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내가 트레이딩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지조차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학습 능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개념을 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이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첫걸음이 되고요. 이 단계를 벗어나려면 열린 마음으로 학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트레이더들은 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학습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점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단계 의식적 무능에 대해서 알아보죠. 의식적 무능력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특정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인데요. 즉, 나는 이 기술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전 단계, 그 무의식적 무능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다면 이제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식적 무능력 상태의 자전거 타기 예시를 살펴볼까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보려 시도하는 순간 나는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전거를 타고 싶지만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페달을 밟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계속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요. 아이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려는 의지가 생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딩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을 처음 접한 초보자는 트레이딩이 뭔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차트를 보긴 하지만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고, 뉴스와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즉, 트레이딩의 존재와 개념은 이해하지만 효과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고 답답함을 느끼는 시기이며,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실제로는 배움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때 혼란스러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고요. 잘못된 시도와 실수도 학습 과정의 일부이므로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며 연습과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 의식적 유능 단계도 살펴보죠. 네. 자, 의식적 유능력 단계에서는요,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즉, 연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있지만 아직 자연스럽게 실행되지는 않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실행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연습과 의식적 노력 없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식적 유능력 단계의 자전거 타기를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아이는 이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균형을 잡는 방법부터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방법, 자, 그리고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이제 자전거를 탈 수는 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 계속 집중해야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단계이며, 이론적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식적 유능력 단계의 트레이딩 예시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배우고 거래 플랜을 세우며 시장 분석을 통해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거래마다 많은 집중과 분석이 필요하고 실수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트레이딩 심리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으며,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복귀해야만 안정적인 결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정확한 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 훈련이 필수적이며, 심리적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감정적인 흔들림을 통제하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 원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가 요구되며,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실력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리스크 관리, 심리적 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트레이딩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의식적 유능력 단계는 완전히 이제 숙련된 상태로 기술이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즉,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능숙하게 트레이딩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이제는 전략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자연스럽게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완전히 체화되어 이제 트레이딩이 습관처럼 자동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무의식적 유능력 단계의 자전거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는 오랜 연습 끝에 자전거 타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네. 어, 언제 기어를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는 언제 어떤 상황에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주변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단계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완전히 몸에 배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의식적 유능력의 트레이딩 예시도 살펴볼 텐데요. 이제 트레이딩이 완전히 익숙해진 이 단계에서는 차트를 보면 시장의 흐름이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되고 시장 분석, 매매 전략, 그다음에 손절 및 익절 관리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손실이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됩니다. 트레이딩이 마치 자동화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감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손실을 보더라도 냉정하게 손절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꾸준한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경험을 쌓아야 하며 트레이딩을 반복하고 피드백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매매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점검과 학습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 트레이딩이 완전히 몸에 익숙해지면 시장 흐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매매가 자동화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때부터 진정한 전문 트레이더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이든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는 의식적 무능력 단계를 걸치고 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기술을 익히는 의식적 유능력 단계를 지나서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무의식적 유능력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네, 단순히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적용해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세 단계 네, 학습 전략을 추천하는데요. 1단계는 먼저 네, 집중해서 강의 듣기입니다. 네, 처음 강의를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TV 또는 그 어떤 방해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학습에만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2단계는요. 필기와 실습을 병행하며 다시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의를 들을 때는 노트 필기와 함께 실습을 병행하세요. 기술적 분석 모듈을 다시 보고 실전 연습을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3단계는요. 다시 복습하면서 네, 놓친 부분을 채우는 건데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네, 놓친 부분을 이제 메모하고 추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배운 개념들이 점점 자동화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딩은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강의를 본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의를 한 번만 보면 개념을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개념이 점점 익숙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중요한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네, 길러지게 됩니다. 트레이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반복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네, 처음에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겁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 가세요. 트레이딩 실력을 키우는 것은 네,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네, 훈련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신경망을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자, 이를 신경 가수성이라고 하며 이 원리 덕분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숲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과정을 반복할수록 그 뇌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연결하고 처리하면서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했던 그 과정이 점차 네, 고속도로처럼 빠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연습과 반복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술이 자동화되어서 결국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트레이딩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필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최적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반드시 익숙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인 학습과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더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네, 이들은 이미 숙련된 사람으로서 듣는 문장을 오타 없이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타자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이제 수많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강력한 그 신경 경로가 만들어졌고, 몸속 근육과 신경은 반복해서 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컴퓨터를 처음 접하고 처음으로 키보드 타자를 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뇌에는 처음 타자 치는 방법에 대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새로운 것을 처음 배울 때 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서 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여러분의 뇌 속의 그 신경 경로는 A에서 B 지점까지 연결되어야 하지만 아직 명확한 이동 경로가 없는 울창한 숲속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 타자를 배우는 그 과정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다져진 길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네.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눌러야 하고 실수가 잦으며 그리고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자, 이후에 짧은 타자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서 뇌 속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이 됩니다. 네, 이 단계에서는 마치 비포장 도로처럼 폭이 좁고 울퉁불퉁하며 이동하기 쉽지 않죠. 따라서 아직 타자가 능숙하지 못하고 손가락이 어색하게 움직이며 실수가 많아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습을 꾸준히 거듭하면서 처음에는 좁고 울퉁불퉁했던 신경 경로가 이제 점차 넓어지고 다져지면서 마치 비포장 도로가 점점 이제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로 변하는 것처럼 정보가 훨씬 빠르고 원활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경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손가락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타자 실수는 점점 줄어들고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지게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꾸준한 연습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좁고 불안정했던 그 신경 경로가 점점 더 넓어지고 강하게 연결되면서 이제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발전합니다. 마치 좁은 오솔길이 점차 넓어지다가 결국에는 고속도로 8차선처럼 확장되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더 많은 신경들이 한꺼번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 도달하면요. 더 이상 타자에 신경 쓰지 않아도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타자를 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처음에는 경로가 좁고 불안정했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점점 더 넓고 그 안정적인 길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처럼 꾸준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기술이 점점 자동화되고 숙달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키보드 타자는 마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며 거의 모든 글들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는 뇌의 신경 가속성 덕분으로 뉴런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강화되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며, 자, 이러한 신경 연결 과정은 트레이딩 학습과도 같아서 기초 이론을 배우고 매매 전략을 연습하며 데모 계좌에서 실전처럼 거래해보고 매일 차트를 검토하며 시장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뇌에 그 강력한 이 신경 경로가 형성돼서 실전 시장에서도 압박감 없이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트레이딩에서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학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NBA 선수들이 매 경기 후에도 끊임없이 훈련하며 자신의 기술을 1%씩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치듯 트레이더 또한 지속적으로 시장을 연구하고 트레이딩 기록을 복귀하며 새로운 기법을 학습하는 과정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꾸준한 학습과 개선이 진정한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성장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4단계 학습 과정을 차근차근 거쳐야 하며 반복적인 학습과 실전 경험이 무의식적 유능력 단계에 도달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전히 최화하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이어가며 여러분도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성장하길 바랍니다.